피트 적중 모의고사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길이가 L인 막대가 마찰이 존재하는 바닥면과 60도의 각도로 놓여 있고 추는 벽면과의 접점에서 3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에 가는 실로 매달려 있다. 추와 막대는 평형을 이루며 정지해 있고 질량은 각각 m2m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찰이 없는 벽면이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막대와 추는 평형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막대하고 추의 질량은 m2m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1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분석해 보면 이쪽은 마찰이 없대요. 그러면 마찰은 막대가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막대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찰이죠. 그래서 마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에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는 정지해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마찰력이 없으니까 이쪽 방향의 마찰력은 무시하고, 그러면 남은 힘은 물체가 면과 만나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1번이 존재한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아래쪽을 보면은 이쪽은 마찰이 있고, 두 번째는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이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접해 있으니까 수직항력 2번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 1번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벽면이니까 이쪽 마찰은 없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수직항력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막대기는 이쪽이든 마찰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1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막대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그래서 문제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중력과 속도는 g이고 막대의 밀도는 균이라고, 굵기는 무시하며 막대와 실은 독립 연직면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막대와 추는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 그러면 정지 문제니까 힘 평형을 생각해 봅시다. 힘 평형. 그러면 힘 평형을 생각하면 일단은 X축 힘 평형. 그러면 X축 힘 평형이면 첫 번째는 수직항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힘은 마찰밖에 없겠죠. 그래서 X축 힘 평형을 생각하면 마찰력은 이쪽 방향이고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1이 마찰력과 같다. 그리고 문제는 요 마찰력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Y축 힘 평형을 생각합시다. Y축 힘 평형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질량이 m이고 질량이 2m이니까 이 물체가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힘은 2mg, 중력이죠. 그 다음에 막대기는 중요한 게, 막대기는 질량 중심을 생각하니까 질량 중심을 포인트로 잡고 여기쯤 되겠죠. 이 막대기가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가하고 있다. 근데 정지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라고 하면 반드시 위쪽 방향의 힘이 필요한데
이쪽 방향의 힘은 여기서는 없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힘들은 없고 수직 항력만 존재하니까 요 두 힘과 얘가 같다. 그러므로 N2는 3mg랑 같다. 이게 바로 힘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평형을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힘평형이 끝났으면 이제 정지 상태니까 토크 평형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필요 없는 걸 지우고 두 번째는 힘평형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토크 평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좀 옮깁시다. 해서 얘를 이렇게 옮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봅시다. 정지 상태니까 토크 평형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토크 평형을 생각하려면 회전축을 정해야 되는데 회전축은 보통 여기를 정합니다. 여기.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토크 평형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을 생각하면 토크는 R 곱하기 F예요. 그러면 요 R이 뭐지? 그러면은 요 R은 회전축과 힘거리, 회전축과의 힘거리, 요게 R이죠.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하면 힘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힘거리 R은 바로 2분의 1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회전축과 여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힘거리 R은 L이 되겠죠. 그래서 힘거리 R은 2분의 L하고 L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힘이 여기 있네. 힘이 여기 작용하네. 그러면 힘거리 R이 얼마인가 하면 회전축과 힘까지의 거리가 힘거리인데 회전축과 힘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힘거리 R은 0이죠. 힘거리 R이 0이에요. 그러면 토크를 계산하면 토크는 R 곱하기 F에서 회전축도 여기고 힘도 여기니까 힘거리 R이 0이라서 토크는 0이 된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이 만드는 토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힘거리 R은 2분의 L, 힘거리 R은 L.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L이고 요 힘거리 R은 3분의 2L이죠. 그래서 이 힘거리 R은 3분의 2L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크를 계산했는데 토크는 RF도 되지만 토크는 RF 사인 세타도 공식이죠. 그러면 각도를 따져보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고 그쵸? 직각이니까 그러면 힘거리 R과 힘까지의 각도는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0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크평을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가 회전축인데 막대기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받는 수직 항력에 의해서 받는 회전력 토크 1번은 시계 토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토크하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회전축인데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중력에 의해서 막대기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중력에 의해서 막대기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회전력을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회전이 반식의 회전이죠. 그래서 토크2는 반식의 회전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이 막대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같다. 그러고 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1은 공식에 의해서 거리 R은 L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이고 그 다음에 힘은 N1이고 그 다음에 각도는 사인 60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토크2는 일단은 얘가 만드는 토크를 먼저 계산합시다. 거리는 3분의 2L이고 L이고 힘은 EMG고 그 다음에 각도는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거리는 2분의 L 그 다음에 무게는 mg 사인 30도 해서 얘가 만드는 토크를 계산해 봤어요. 거리, 힘, 각도 거리, 힘, 각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었죠? 정지 상태라는 걸 이용해서 토크 평형도 계산하고 힘 평형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산수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와서 힘 평형하고 토크 평형을 이용해서 산수 계산을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얘는 2번.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계산합시다. 토크 평형.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3.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 L1 곱하기 L 곱하기 N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두 번째 얘네들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6분의 그렇죠? 6분의 4. 그래서 6분의 4 꼼꼼하게 3 곱하기 2 6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6분의 4 L 곱하기 m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L 곱하기 mg 얘는 12분의 8 더하기 3은 12분의 11 LM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 곱하기 N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L 약분하고 얘하고 얘 정리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 정리하면 6이 남죠. 그러므로 N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직항력 N1은 6 루트 3 11 m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루트 3을 정리하면 18분의 11 루트 3 mg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N1을 구했고
그 다음에 질문은 마찰력을 물어봤는데 N1이 마찰력하고 크기가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마찰력의 크기이다. 그래서 답은 18분의 11 루트 3 mg가 바로 마찰력이 돼서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3번이 답이네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류의 문제에서 마찰력을 구하지 않고 마찰력을 대신해서 마찰계수를 물어봐요. 마찰력은 묘 곱하기 수직항력. 그래서 얘를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최대 각도라고 최소 각도라고 얘기하면서 얘보다 얘보다 각도가 작아지면 미끄러지니까 요거 미안합니다. 얘를 최대 각도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최대 각도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마찰계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mu n이고 여기서 n은 수직항력 2번이죠. 2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18분의 11 루트 3 mg. 그래서 수직항력 2는 3mg죠. 여기다가 뮤는 3mg는 18분의 11 루트 3 mg. 그래서 mg 약분하면 최대정지 마찰계수는 자 미안합니다. 정지 마찰계수죠. 정지 마찰계수는 54분의 11 루트 3 해서 보통 요런 류의 문제는 마찰계수까지 구하라는 문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각도를 최대 각도라고 부르면서 정지 마찰계수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이 수직항력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풀이는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